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이 준4급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저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끝은,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화이팅 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집택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집면자에 부탁할 탁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집택 또는 댁댁이라고 해서 택자와 댁자 두 가지로 소리가 나거든요. 하나는 집이라는 뜻이고 이 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집을 높여서 그 가정을 뜻합니다. 이자는 이렇게 부탁할 탁자가 되는데요. 이 초목이 땅에 이렇게 있으면 초목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초목이 나는 여기에 터를 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 이 집에 우리 사람이 의지해서 터를 잡고 사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택자로서는 여러분 요즘 택배가 정말 막 그 쇼핑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 집도 매일 택배가 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배 할 때는 이 집을 가리키는 택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 상대방의 그 가정을 높이는 그 뜻이 되니까 댁 내 평안하십니까? 라고 만나면 안부를 여쭐 때 버벅거리네요. 예, 그럴 때 댁 내 무가시지요? 편안하시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댁 내의 댁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요, 집면자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잘못해서 이렇게 쓰면 털모자가 되죠. 예, 그래서 이 털모자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반드시 필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반드시 필자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심자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친 별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뜻을 설명하면 요것이 이제 마음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 이 심장하고 관련된 뜻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좀 놀랐죠. 마음심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이렇게 바가지를 의미했다 그래요. 이렇게 손이 길은 손잡이가 있는 바가지라서 이 바가지로 물을 푸면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겠죠. 이 바가지를 의미하는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드시 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을 구획하거나 나눌 때 반드시 거기에다 어떤 깃발이나 말뚝 같은 것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반드시 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땅이나 이런 거 측량한다 그러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측량할 때 보면 그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거나 아니면 깃대에 이렇게 무슨 깃발 같은 것을 꼽아 놓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서는 이 마음심자에서 온 뜻이 아니기 때문에 쓸 때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필순이 꼭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봐서 저게 반드시 필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것을 쓰실 때는요. 얘를 먼저 써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드시 필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 시합에 나가거나 이러면 필승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필승이 있겠고요. 또 필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필연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필승과 필연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찰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찰한자를 살펴보면요. 얘는 집을 나타내죠. 집면이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얼음을 나타내요.
얼음 빈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풀을 나타냅니다. 풀. 하여 집 안에 이 풀을 깔고 사람이 활동을 한다,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밖에 얼음이 얼어서 너무 추워요. 해서 집안에 풀을 깔고 생활을 할 만큼 추운 겨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 한자, 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네, 다시 봅시다. 집안에 풀을 깔고 잘 만큼 춥다. 왜? 밖에 얼음이 얼어서. 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만드시면 아주 특별하게 외워지시겠죠? 그래서 이 차다라고 하는 찰 한자와 관련해서는 한파가 있겠네요. 아주 추운 겨울을 우리는 한파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몸이 막 오슬오슬 으실으실 춥다고 했을 때 오한이 온다고 하죠. 네, 오한. 한파와 오한 알아봤습니다. 이 찰한자를 쓸 때는요, 이렇게 진면자를 먼저 쓰시고, 이 가운데 풀이 무성하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얼음 빙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향기 향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향기 향자. 이 벼화자와 이 자는 가로화를 뜻하는 향기 향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자기의 제부수죠. 왜 향기 향자냐 하면요. 얘는 벼화, 그래서 어떠한 곡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곡식을 쪄서 그 나는 냄새가 구수하고 향기롭다 해서 향기 또는 향기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미롭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어요. 이 향기 향자와 관련해서는요, 바로 향기가 있겠네요.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참 좋겠지요. 네, 그냥 막 무식하게 말하고 무섭게 폭력을 쓰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바나나 향기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참 저는 좋습니다. 참, 그리고요, 여기에서 요 자는 원래는 달감자에서 왔어요. 달감자. 입으로 맛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단맛이 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입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 호수 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호수 호자를 살펴보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물과 관련된 이렇게 물수자죠.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클호, 클호 또는 되호 또는 턱밑살호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 턱밑살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턱 밑에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예, 그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육달월이에요. 육달월을 의미합니다. 달월이 아닙니다. 해서 이게 옛고자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옛고, 오래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 턱밑살호는 우리가 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소 있죠. 그래서 소나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이 턱 밑에 살이 축 길게 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클호 또는 턱밑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자를 빌려왔어요. 여기 물이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그 연못보다는 큰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호수 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호수 호자와 관련해서는 호수가 있겠네요. 호수니까 제가 호수를 이야기하고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춘천에 가보셨습니까? 예, 호반의 도시 춘천 그러잖아요. 예, 물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춘천을 가본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무슨 큰 그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배를 처음으로 가서 타봤는데요. 그때 추억이 잠시 생각이 나네요.
예, 자꾸 제가 이 쓰는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 이거 쓸 때는요, 이렇게 먼저 삼수변을 쓰시고 옛고자를 쓰고요. 육달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호수 호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볼 한자는 근심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심자와 요자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충성할 충자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딱 중심을 잡는 거죠. 좌우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잘 잡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충언을 올리는 게 충성 충창. 여기에서 또 가운데 중자가 또 하나 겹쳤어요. 이것은 무언가를 딱 이렇게 뚫는다, 꽂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뚫을 관자라고 하는 한자예요. 우리가 마음을 딱 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좀 아프잖아요. 근데 왜 아플까요? 근심이 있어서 아픕니다. 그래서 근심 환자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하시자고요. 송곳이나 꼬챙이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마음을 뚫어버리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근심 환자. 이 환자와 관련해서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우리가 질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질환 또는 병환이 있겠고요. 아프면 또 환자가 되겠지요. 예, 그래서 병환, 질환, 환자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본받을 효자가 되겠는데요. 이 본받을 효자를 살펴보면요. 얘는 사길교자죠. 사길교. 얘는 무슨 회초리로 치다 라고 하는 칠복자. 여기에 이제 이 뜻에 이 본받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사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귀면서 좋은 것을 본받으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학식이 있고 또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그런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좋은 점을 본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본받을 효인데 여기 칠복자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해서 우리가 타이르는 거예요. 몽둥이로 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학식이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칠복자, 내가 뭔가 그 본받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본받을 효자. 네, 이렇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 효자와 관련해서는요, 효력이 있겠네요. 또 효능도 있겠습니다. 이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칠복자를 쓰시면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한자가 되겠습니다. 예, 검을 흑자가 되겠는데요. 이 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연하발이 있죠. 얘는 이렇게 불화자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흑토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위에는 우리가 옛날 집에 보면 굴뚝이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굴뚝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길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뽕글뽕글 나요. 여기서 막 이렇게 불을 지피겠죠. 얘는 당연히 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굴뚝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가죠. 예, 이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연기가 검다라고 하는 뜻에서 검을 흑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모습이죠. 얘는 당연히 흑토. 이것이 흙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불을 뗍니다. 연하발 불. 그래서 검을 흑자. 이자 흑자와 관련해서는 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검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흑점이라고 하지요. 예, 그 다음에 검은 빛깔이니까 흑색, 예, 흑점과 흑색을 알아봤습니다. 이 검은 흑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흑토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연하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준4급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4급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